72세 정미화는 평생을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 학교로 출근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지었죠.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어요. 정미화가 45살 때였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정미화는 홀로 아들 한민을 키워야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어요. 정미화는 학교 일이 끝나면 저녁에 식당 설거지 일도 했어요. 주말엔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도 했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아들을 대학 보냈어요. 한미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정미화는 자랑스러웠어요. 한민이 결혼했어요. 며느리 서진은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어요. 정미화는 마음에 들었죠. 결혼식 날 정미화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예쁜 아이들이었죠. 정미화는 손주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65세의 정미화는 학교에서 은퇴했어요. 30년 넘게 일한 곳이었죠. 마지막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정미화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은퇴 후 아들 한민이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정미화는 기뻤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들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은 아파트였죠. 방도 따로 줬어요. 정미화는 감사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끔 집안일도 거들었죠. 며느리 서진도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차 달라졌어요. 집안일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처음엔 가끔 저녁을 준비하던 게 어느새 매일이 됐어요. 빨래도 정미화가 했고 청소도 그녀 몫이 됐죠. 새벽 오시면 일어났어요. 손주들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서진은 아침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회사 출근이 빠르다고요.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어요. 손주들을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죠. 서진은 그 사이 화장하고 옷 입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진이 출근하며 인사했어요. 정미화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손주들이 학교 간 후엔 설거지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마트에 가서 장도 봤죠. 오후엔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간식을 챙겨줬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였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6시까지 준비해야 했어요. 서진이 정확한 시간을 원했거든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밤 9시쯤 되면 모든 일이 끝났죠. 정미화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30년 넘게 서서 일하느라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손목도 아팠어요. 칼질하고 빨래하느라 손목에 무리가 갔죠.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며 웃을 때면 힘이 났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고맙다는 말이 줄어들었죠. 대신 요구가 늘었어요. 어머니, 제 옷은 아이 옷과 섞어 빨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청소할 때 제 방 물건은 옮기지 마세요. 어머니, 저녁에 생선 요리는 냄새 나니까 하지 마세요. 정미화는 하나하나 지켰어요. 며느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응,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정미화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진이 물었어요. 애들이 6시까지는 먹어야 학원 가는데. 정미화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프다는 말보다 저녁 준비가 걱정인 거였어요. 배달시켜 먹어라. 오늘은 못할 것 같구나. 정미화가 말했어요. 배달 음식은 애들이 안 좋아하는데. 서진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정미화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픈데도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저녁 준비를 걱정하다니.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졌어요. 일어나서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죠. 서진은 어머니 나으셨네요. 다행이에요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정미화는 알았어요. 자신이 나아서 다행인 게 아니라 집안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거요. 그날 밤 정미화는 거울을 봤어요. 72세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휘어진 허리, 퉁퉁 부은 손목.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 위해, 손주 위해, 며느리 위해. 그런데 정미화 자신을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정미화의 일상은 더 바빠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요구사항이 늘어났죠. 서진은 늘 정확한 지시를 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에 맞춰주세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매일 같은 말이었지만 늘 다시 확인했어요. 어머니, 제 옷은 아이 옷과 섞어 빨지 말아주세요. 분리해서 빨아주세요. 빨래를 3번 돌려야 했어요. 서진 옷, 아이들 옷, 한민 옷. 각각 따로요. 어머니, 장 볼 때 유기농 제품으로만 사주세요. 애들 건강 때문에요. 마트에서 제품 하나하나 확인하며 골라야 했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 제 화장대는 건드리지 마세요. 물건 위치 바뀌면 불편해요. 그 방은 조심조심 청소해야 했죠. 정미화는 모든 걸 지켰어요. 며느리 말대로 했어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정미화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손주 큰아이가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했다며 캐릭터 김밥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어요. 당근, 시금치, 해물 모양 내서 캐릭터를 만들었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와, 할머니 감사해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미화는 그 웃음에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달랐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정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때쯤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았어요. 잠깐만 쉬려고 했죠. 그때 서진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청소 안 하셨어요? 거실 바닥을 보며 물었어요. 아, 미안하다. 허리가 좀 아파서. 정미화가 일어나려 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서진이 말했지만 표정은 언짢아 보였어요. 정미화는 미안한 마음에 얼른 청소를 시작했죠. 저녁 준비를 할 때였어요. 생선을 굽고 있었는데 서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생선 냄새 진동하네요. 창문 좀 여세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정미화가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환기가 잘 안 됐어요. 어휴, 옷에 냄새 배겠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저녁 식사 때 한민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야. 정미화는 웃었어요. 아들의 칭찬이 기뻤어요. 하지만 서진은 젓가락만 움직일 뿐 말이 없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식사 후 정미화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과 한민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생선 요리는 좀 줄여달라고 해요. 냄새 너무 나잖아요.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미화는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정미화는 자기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지. 며칠 후 정미화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30년 넘게 서서 일하느라 디스크가 온 거였어요. 병원에 가야 했죠. 한민에게 말했어요. 한민아, 나 병원 좀 가봐야겠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럼 가보세요. 혼자 갈 수 있으세요? 응, 괜찮아. 정미화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죠.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오래 서 있지도 마세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정미화가 물었어요. 최대한 줄이세요.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 거실에 있었죠.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디스크래. 무리하지 말래.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서진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저녁 준비는 괜찮으세요? 정미화는 잠시 멈췄어요. 허리 디스크라고 했는데 저녁 준비 걱정이 먼저였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정미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럼 배달시켜야 하나.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정미화를 걱정하는 말은 없었죠. 그날 저녁 정미화는 방에서 쉬었어요. 거실에서 서진과 한민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대요. 서진이 말했어요. 그래, 많이 아프신가 보네. 한민이 대답했어요. 그럼 집안일 어떻게 해요? 저는 회사 다니는데. 서진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가사 도우미 알아볼까? 한민이 제안했어요. 그것도 돈인데.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미화는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자신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일 공백이 문제였어요. 며칠 후
조금 나아져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계속 아팠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어요. 어느 날 밤 정미화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진과 한민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자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계시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도 눈치 보이고, 그래도 엄마가 집안일 다 해주시잖아. 한민이 대답했어요. 그것도 이제 힘드신가 봐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라고. 한민도 난감한 목소리였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미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한민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서진이 설득하듯 말했어요. 정미화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어요. 혼자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어요. 은퇴 후엔 아들 집에서 집안일을 다 했죠. 그런데 이제 늙고 아프니까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요. 불편하다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정미화는 거울을 봤어요. 72세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평생 희생했는데 결국 짐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정미화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니라 무료 노동력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았죠. 뭔가 변해야 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정미화는 그날 밤 결심했답니다. 요양원 얘기를 들은 후 정미화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기 힘들었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말하면 또 짐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무거운 이불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일어서려고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일어났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움직였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병원에 다시 가야 했어요. 이번엔 한민에게 부탁했어요. 한민아, 나 병원 좀 데려다 줄래? 혼자 가기 힘들 것 같아. 오늘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한민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정미화가 물러섰어요. 미안해요, 엄마. 다음에 제가 모셔갈게요. 한미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했어요. 정미화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다시 강조했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해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수술이요? 정미화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요. 쉬셔야 합니다. 집안일도 최소화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정미화는 생각했어요.
수술.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지? 며느리는? 아들은? 집에 도착했어요. 서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도 그대로였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응.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서진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정미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서진이 나간 후 정미화는 부엌에 섰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누가 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얼굴이 아파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정미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허리 아프시지? 아까 신음소리 들었어. 손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단다. 할머니 튼튼해. 정미화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사만 계속했죠.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정미화가 손목 통증으로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접시가 깨지며 소리가 났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미안해, 손목이 아파서 그만. 정미화가 깨진 접시를 줍고 있었어요. 그 접시 비쌌는데. 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친 손은 걱정하지 않고 접시를 아까워했어요. 정미화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집안일만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정미화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30년 넘게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계산해 봤어요. 3억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었죠. 정미화는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자기 집을 사야겠다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작은 아파트 좀 알아봐 주세요. 혼자 살 집이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닷가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했죠. 정미화는 혼자 가서 봤어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의 거실, 주방.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죠.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로 할게요. 정미화가 결정했어요. 계약을 진행했어요. 잔금은 한 달 후에 치르기로 했죠. 그때까지 이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아들 가족이 모르게 자기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죠. 옷, 책, 사진들. 많지 않았어요. 72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물건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대부분 남을 위해 쓴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또 서진과 한민의 대화가 들렸어요. 정미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요양원 알아봤어요? 서진이 물었어요. 응. 몇 군데 알아봤어. 한민이 대답했어요. 언제쯤 말씀드릴 거예요? 서진이 다시 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타이밍 봐서. 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미화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요양원을 진짜 알아보고 있었구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정미화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사를 당기기로 했어요.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잔금 일정 당길 수 있을까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서요. 가능합니다. 그럼 2주 후로 할까요? 부동산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미화가 확답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마침 2주 후에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가족들이 없을 때 조용히 떠날 수 있었어요. 짐을 더 쌌어요.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정미화. 평생을 남만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정미화를 위해 살 차례야.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계속했어요. 이번엔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박스를 방 구석에 쌓아뒀어요.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미화의 방은 늘 닫혀 있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사 일주일 전 이사업체에 연락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가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업체에서 대답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집 잘 지키고 계세요. 한민이 인사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정미화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미화는 창밖으로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정미화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오셔도 돼요. 1시간 후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조용히 움직였어요. 정미화가 부탁한 대로요. 박스들을 하나씩 옮겼어요. 많지 않았어요. 트럭 한 대면 충분했죠. 72년 인생의 짐이 그 정도였어요. 옷장을 비웠어요. 서랍도 비웠어요.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책들도 담았죠. 손주들 어릴 때 읽어주던 동화책도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그 책들은 두고 가기로 했어요. 손주들 추억이니까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2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죠. 여기서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했어요. 부엌을 봤어요. 수없이 서서 밥을 했던 곳. 설거지를 했던 싱크대. 손목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던 곳이었죠. 거실 창문을 봤어요. 빨래를 널고 걷었던 베란다.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하지만 이제 기억일 뿐이었어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며칠 전 밤새워 쓴 편지였죠. 한민아, 엄마는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요양원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혼자 잘 살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 짧은 편지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손주들 방도 들여다봤어요.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었죠. 정리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잘 자라라, 애들아. 정미화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제 그만해야 돼. 스스로에게 말했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트럭에 탔어요. 조수석에 앉아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10층에 있는 아들 집. 창문이 보였어요. 출발하실까요? 기사가 물었어요. 네, 갑시다.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죠. 정미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를 벗어나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정미화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어요. 5층짜리. 정미화의 집은 3층이었죠. 짐을 날랐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짐이 적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미화가 기사에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기사가 웃으며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정미화는 박스들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이곳이 자기 집이었어요. 박스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았어요.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했죠. 허리가 아플 땐 쉬었어요. 누가 재촉하지 않았으니까요. 손목이 아플 땐 멈췄어요. 해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요리할 기운이 없었죠. 근처 식당을 찾아 나갔어요. 작은 밥집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앉았죠. 뭐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요. 정미화가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뜨끈한 김치찌개와 밥.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계산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오세요. 주인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죠. 참 예쁘다. 정미화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민이었어요. 제주도에서 걸려온 거였죠. 정미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집에 계세요? 정미화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자기 침대였어요. 누구도 깨우지 않는 밤이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다음 날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8시였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잔 거였죠.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죠. 좋다. 정미화가 웃으며 말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베란다에 앉아 마셨죠. 급할 것도 해야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여러 통이었어요. 한민, 서진, 손주들. 모두 걱정하는 문자들이었죠. 엄마, 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편지만 남기고 가시면 어떡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정미화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장했어요. 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새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어.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한동안 휴대폰을 꺼뒀어요. 오후에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마트도 가고 은행도 갔어요. 이웃들을 만났죠. 새로 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혼자 사세요?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네, 혼자요. 정미화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미화도 인사했어요. 저녁에 다시 바닷가를 걸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부부도 있었고 혼자 걷는 사람들도 있었죠. 정미화는 그들 사이를 걸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누구의 엄마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걸을 수 있었죠.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 예쁘다. 정미화가 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편안한 밤이었어요. 잘했어, 정미화. 용기 내서 잘했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직 낯설지만 자유로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미화는 새로운 동네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봤죠. 시장 아주머니들이 친절했어요. 어머니, 오늘 이 생선 싱싱해요.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편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았어요. 청소를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설거지를 내일로 미뤄도 됐어요. 하지만 가끔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손주들 생각이 났어요. 떠들썩하던 저녁 식사가 그리웠죠. 한민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카카오톡. 정미화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어요. 나 괜찮아.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너희도 잘 지내라.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응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미화는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허리에 좋다고 해서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강사가 말했어요. 정미화는 자기 페이스대로 따라했어요. 아파도 참지 않았어요. 쉬고 싶으면 쉬었죠. 수업이 끝나고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어요. 저는 김순자예요. 반갑습니다. 정미화입니다. 정미화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혼자 사세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혼자 살아요.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 친구해요.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정미화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72세에 처음 만든 친구였죠. 2달쯤 지났을 때 한민이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하고 온 거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미화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엄마. 한민이 서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들어와. 정미화가 문을 열어줬어요. 한민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엄마, 왜 이러세요? 집도 안 말하고 그냥 가시면. 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아라. 차 줄게. 정미화가 차를 내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죠. 엄마,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한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미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민아,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한민이 울먹였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정미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우리는요? 애들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주말에 가끔 오렴. 놀러 오라고 해. 정미화가 대답했어요. 한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 우리가 요양원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정미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한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라. 정미화가 한민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럼 왜 돌아오지 않으세요? 한민아, 진짜 효도는 내가 너희 가족끼리 잘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한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한민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이 찾아왔어요. 주말에 한민이 데려왔죠. 정미화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어서 와. 정미화가 안아줬어요.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손주들은 조개를 주웠고 파도에 발을 담갔죠. 정미화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주지는 않았어요. 청소를 대신해주지도 않았죠. 그냥 할머니로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할머니, 언제 집에 돌아와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바다도 보이고. 정미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놀러 와라. 손주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으니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서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이었죠.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미화는 답장했어요. 괜찮다.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잘 지내라. 용서는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이제 정미화는 자기 삶이 좋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베란다에 앉았어요.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수채화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려본 적 없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정미화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어요. 처음인데 그런가요? 정미화가 수줍게 웃었어요. 이웃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어요. 누구도 누구의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정미화 씨로 불렀죠. 정미화 씨,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순자 할머니가 자주 초대했어요. 좋아요.
정미화도 흔쾌히 대답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어요. 자식 자랑도 하고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눴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정미화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리하지 않으니까요. 손목도 괜찮아졌어요. 매일 김치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정미화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아침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참 예쁘다. 정미화가 중얼거렸어요.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며 걸었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고생 많았다, 정미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 72년을 살면서 대부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 위해, 손주 위해, 며느리 위해.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정미화를 위해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었어요. 이제 진짜 너답게 살아보자. 정미화가 다짐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손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미화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다. 기다릴게.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손주가 와도 도시락을 싸주지 않을 거예요. 빨래를 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할머니로서의 사랑은 주되, 희생은 하지 않을 거였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정미화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뭘 할까? 그림을 그릴까? 책을 읽을까? 아니면 그냥 바다를 볼까? 정미화는 웃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혼자 먹지만 맛있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나도 저렇게 자유로워. 정미화가 웃으며 말했어요. 72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선택이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정미화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죠. 새로운 삶이었어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정미화의 삶이었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